부동산 투자에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용 건물 또는 빌딩이나 상가와 같은 부동산 등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제는 토지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토지에 대한 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진 때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가 주류였고 또 당시 사업가는 물론 토지에 관심을 둔 개인들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준 것이기도 합니다. 한데 현재에도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처럼 땅도 일단 사보아야 땅에 대한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보고 팔아보고 재미보고 해본 사람이 또 사고 팔고 하는 것이죠. 땅은 어려울 때 재기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땅을 사두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땅을 어떻게 사야 후에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지 말아야 할 땅의 유형 6가지 종류입니다. 이러한 땅을 피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좋은 땅을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돈을 벌게 해주는 땅의 유형에 대한 것을 말함입니다. 첫째는 사지 말아야 할 땅의 유형입니다. 1. 주택 옆에 붙은 땅. 이런 유형은 투자에는 매력 없는 땅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땅값이 안 올라갑니다. 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로서 지목이 대지인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함입니다. 셋, 주택지는 주택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넷, 공시지가가 높아 세금만 많이 나옵니다. 다섯, 땅을 늘리고 싶어도 이웃과 균형이 깨져서 좋지 않습니다. 이런 땅을 보유한 개점에 다다른 땅이라고 합니다. 2. 맹지. 간혹 맹지를 사두라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장기간 개발될 때를 기다릴 수 있다면 모르되 그렇다고 신속 깊이 묻힌 맹지는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또한 무인도 섬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기 때문입니다. 3. 직삼각형 송곳형 땅. 미신이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송곳 땅에 집을 지으면 예기치 못한 흉사를 당한 예들이 지방마다 곳곳에서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 이런 땅을 산다면 합의를 해서 형태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4. 관공서나 공공시설물 옆에 땅. 땅이고 집이고 시설물들은 사람과 항상 친화감이 감돌아야 합니다. 관공서 주변에 장사 잘 되는 집 없고 임대 잘 되는 곳 별로 없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모든 건물이 문을 닫아 저녁 장사가 없기 때문이죠. 5. 흙을 파간 땅, 돌을 캐간 땅 채석장. 기가 빠진 땅은 무엇을 하더라도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6. 걸레 땅. 주인이 자주 바뀌는 땅, 분할 합병이 자주 있는 땅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런 땅을 매수했다면 지적도 상으로 내 땅이 옆 땅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서 미리 대처를 하되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사가라고 하거나 팔라고 시도하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결과일 뿐입니다. 둘째는 사야 할 대상의 땅 5가지 종류입니다. 이러한 땅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크게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야 할 땅의 유형입니다. 1. 공장 옆에 붙은 땅. 혐오시설이나 공해공장 옆에 있는 땅은 값이 일반적으로 쌉니다. 먼 훗날 땅의 다변성과 다용도 변화를 예측한다면 이런 곳에 땅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곳은 비슷한 지역 땅에 반값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장들도 언젠가는 이전하거나 탈바꿈하는 날이 옵니다. 2. 불이 났던 땅. 남이 사기 전에 빨리 사두는 게 좋습니다. 건물은 불타 없어지고 나대지로 있는 땅은 재수가 있습니다. 3. 누가 봐도 쓸모가 없다고 하는 땅. 그린벨트, 공원,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사자는 사람 마음대로 내려 깎을 수 있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싸게 사서 모름지기 놓아두면 언젠가는 용도가 생깁니다. 땅의 쓰임새는 건축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땅의 쓰임새는 다양하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4. 오래된 공동묘지 진입로 주위의 땅. 공동묘지는 명당 자리입니다. 출상지는 생활권에서 8km 이내에 있는데 도시는 급속히 팽창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는 것이죠. 만일 묘지 앞에 땅이 나온다면 당장 그것을 사두는 게 좋습니다. 5. 산, 즉 임야 밑자락에 붙은 조각필지. 완만한 산 밑자락에 붙은 논, 밭, 잡종지, 과수원, 초지, 임야 등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십시오. 그런 소필지의 땅을 골라 사두면 후에 정말 잘했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날이 올 것입니다. 투자 대상이 무엇이든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듯이 땅에 대한 투자 역시 그에 상응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지녀야 할 마음 자세 및 유의사항입니다. 1. 땅은 팔고 싶다고 아무 때나 팔리지 않습니다. 땅을 팔고자 한다면 절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땅을 팔기 위해 돌아다녀서는 좋은 값을 받고 팔기가 힘듭니다. 재운이 들어오는 해에 땅을 팔아야 한다고도 합니다. 반대로 땅을 살 때는 돌아다니면서 떠도는 땅을 잡아야 합니다. 2. 땅을 팔 사람에게 기가 꺾이면 손해봅니다.
땅을 살 때 항상 옆 땅을 이길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 두십시오. 기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땅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3. 적은 돈으로 땅을 사고 싶으면 여윳돈이 있는 친척과 함께 사도록 하십시오. 끝까지 공유로 갖고 있다가 팔아야지. 자기 지분을 나쁜 쪽으로 양보하고 분할해주면 손해보게 됩니다. 4. 땅은 일단 샀으면 푹 삭히십시오. 땅은 오래 삭힐수록 좋습니다. 땅에다 별도의 다른 짓을 하지 마십시오. 5. 땅은 조금씩 사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6. 땅은 못 쓰는 땅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나 흠 있는 땅을 싸게 사서 적임자에게 받을 만큼 받고 파십시오. 얼마든지 이런저런 땅은 많으니까 두 눈 부릅뜨고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7. 땅을 판 돈으로는 다시 땅을 사야 합니다. 땅 판 돈의 절반을 땅 사는데 재투자하십시오. 다시 사는 땅은 판 땅의 배를 사야 합니다. 나머지 돈은 통장에 넣어두고 조금씩 찾아 쓰면 됩니다. 8. 모르는 남남간에는 공유로 사놓지 마십시오. 얼마에 팔 것인지 언제 팔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양해를 얻을 수 있는 잘 아는 지인과 공유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9. 땅을 사면 측량을 하고 경계말뚝을 박아 놓으십시오. 단 건축허가를 내어서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땅은 그저 땅으로 두고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10. 땅을 산 후에는 더 사겠다고 설치거나 소문을 내지 마십시오. 팔린 땅 부근에는 땅값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팔린 땅값보다는 더 받으려는 마음이 땅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심정이기 때문이죠. 11. 땅을 산 후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땅에다 군돈을 들여 형질 변경, 용도 변경, 지목 변경을 하지 마십시오. 땅이 한정된 가치로 용도가 축소되고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땅은 원시림 일적에 희소가치가 있다는 점을 새겨두십시오. 12. 땅을 산 후 종전 경작자나 임차인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사용토록 합니다. 땅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팔 때 되면 팔아도 주고 팔 땅이 나오면 사라고 일러주기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넷째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땅 투자에 대한 조언입니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어도 될까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던 하찮은 존재가 가치라는 화장을 하고 나서 화려하게 재탄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진짜꾼들은 민낯이 예쁜 땅 즉 입지가 좋은 땅을 요리조리 꾸며서 몸값을 올립니다. 땅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텅 빈 도화지에 그리는 밑그림에 따라 수천 가지 작품이 완성되죠. 월세라는 뚜렷한 목표를 추구하는 수익성 부동산과는 또 다른 묘미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기 어려워지는 요즘의 부동산 시장에서 어쩌면 대박을 노릴 수 있는 틈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땅 투자는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신뢰할 만한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고 진입장벽도 높기 때문이죠. 경매 전문가, 건축사 대표, 부동산 컨설팅사의 감정평가사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대표 등의 전문가들은 각자의 전공 분야가 확실한 만큼 땅을 보는 시각도 차이도 극명하나 결론은 일치합니다. 즉,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민낯이 예쁜 땅을 골라 곱게 화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땅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화장질이라는 건 무얼 말하는 걸까요? 아파트, 상가 등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 투자는 또박또박 월세가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땅 투자는 그렇게 일정하게 정기적인 월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에 대해 오랜 동안 경매에 몸 담아온 경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성공적으로 접근한 아파트나 상가 등 일반적인 경매는 중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투자에 있어 필수적인 레버리지에 대한 효과가 작금의 금리 인상 추세로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자칫하면 남길 게 없을 위험성이 높다. 하지만 싸게 잘 고른 땅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시세보다 싼 값에 팔아도 이익을 볼 수 있고 소유하면서 땅의 사용료인 지료를 받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초보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팁은 분할 필지로 나온 알짜 땅을 노리라고 조언합니다. 대개 규모가 큰 땅의 경우 필지를 분할해 경매로 나옵니다. 이중 중심지에 있는 땅, 도로에 붙은 땅 등 노른자 위를 선점해 놓으면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초보자들이 시도하기엔 리스크가 크므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가장 나쁜 투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중한 투자를 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이 투자의 원칙으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투자입니다. 즉 자신의 자산이 그저 빈둥거리고 있다면 큰 문제인 거죠. 투자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부동산, 그 중에서도 땅에 대한 투자를 해보는 것은 어떨지요. 어떤 투자든 그 방향을 모르면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자신에 맞는 공부를 해간다면 예상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부자의 길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참고하시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